절대 전략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에 또 바짝 끌어올려서 2410선에서는 조금 멀어져 있는 상태, 거기에서 오늘은 약간은 또 되돌림 나타납니다. 오늘 장에서 어떤 점이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먼저 한마디 알려주세요. 네, 오늘은 배터리는 고점 박스, 바이오 제약은 힘 모으기, IT 반도체는 상단 제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그동안 강조해 주셨던 섹터들인데 지금 놓여있는 위치나 주가 퍼포먼스가 조금은 달라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각기 다른 대응 전략도 알려주시죠. 네, 지금 코스피 지수가 한 2456 정도 되는데요. 2456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에서 거래되고 있느냐, 이거부터 우리가 좀 짚고 가면 좀 도움이 많이 좀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들, 2,500까지 이번에 시장이 올라갔었거든요. 그거 한 2,500까지 올라갔었는데, 2,500까지 올라갔으면 한 0.97 정도 되니까, 한 2016년도 우리나라가 123조 정도 벌었을 때, 12월 열선법인들이 그때 받았던 밸류에 와 있다라 봅니다. 그때는 한 1 정도 됐는데, 저는 요거랑 전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500이라는 숫자가 한 2016년도 때 밸류랑 같다. 그러니까 1하고 0.97하고 저는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같은 숫자다. 왜 그러냐면 2016년도는 미중 무역 분쟁이 없었어요. 탈세계화가 아니었어요. 지금 탈세계화잖아요. 그리고 2016년도는 제로 금리였어요. 지금 5% 금리고 중금리고. 그러니까 2016년도에 받았던 밸류보다는 할인 가치가 있잖아요. 약간 핸디캡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할인 요소를 반영을 하면 이거는 거의 같은 값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죠? 그렇게 이제 보는 거고, 작년도에 우리나라가 184조를 벌었거든요. 근데 올해 하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증가할 게 아니라 큰 폭 감소할 걸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정도 보면 한 2016년도 수준, 지금 삼성전자가 33조 정도 예상이 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적자 예상되고 있으니까 2016년도 양 합치게 되면 한 30조, 한 33조 이 정도 되면 한 2016년도 밸류 와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2,500이라는 요 숫자에서 넘어가면 적정 수준, 그러니까 2,500 정도 되면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싸다라고 할 수는 없다. 싸다라고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싸다라고 하려면 2,400 밑으로 멀어져야 돼요. 이거는 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한 2,500 정도 되면은 싸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냥 적당하다, 적정한 주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주가 수준에서 올라가려면은 재료가 풍성해야 될 거고, 적정한 주가 수준에서 멀어지게 되면은 어떤 악재가 나오는데 이 악재가 시장을 만약에 훼손시키는 악재다 라면 그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수준으로 봤었을 때는 한 2,500이라는 이 숫자가 한 적당한 가격이구나, 그리고 2,410에 가까울수록 또 다시 주가는 싸지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시장에 대한 좀 기준을 세우시면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 지수는 사실상 기대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시장에서 코스피에서 어떤 큰 수익을 노린다거나 이런 전략은 좀 비효율적이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렸었을 때 이제는 좀 종목보다는 이제 종목들 차별 대응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일정 수준의 현금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의 현금 관리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또 다시 밑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었을 때 주식을 살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구간에서 밸류가 높아지는 기업들로만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현명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이제 종목들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좀 잘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들에 대한 전략을 좀 세분화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바이오 가운데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한 달 정도 횡보하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87만 원 정도를 제가 여러분한테 방어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직전 고점을 넘어갔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양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 대금이 터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셀트리온이라는 주식은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한테 제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19만 원 넘었을 때 거래 대금이 3천억 이상 붙었을 때가 신호고요. 그 다음에 유한양행. 유한양행도 한 5만 8천 원, 5만 4천 원 정도 되면 저는 사도 된다라 보는데 레이저 티닙이 없었을 때다. 이런 말씀 좀 드렸잖아요.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면 단독 임상에 대한 이 결과치가 좀 잘 나왔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좀 최종 결과 발표, 요게 이번에 12월 3일 날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얀센하고 이 병용, 글로벌 3상, 이 결과치가 내년도 5월 달까지, 5월 정도 발표 예정인데, 그때까지는,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상태니까, 레이저 티닙이 없었을 때의 밸류는 저는 리스크는 되게 적다.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은 사두면 나중에 돈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나머지 물론 개별 주식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 삼총사가 움직였을 때가 전 제대로다. 이 힘 모으는 과정이라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가운데서 최근 들어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한 58만 원대 왔다 갔다 하는 흐름, 62만 9천 원대에서 한 58만 원대까지.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한 77만 원까지 갔다가 한 68만 원대까지 조정 나왔다가 다시 조정 나온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보면은 23만 9천에서 한 21만 7,500원. 그러니까 죽인다라기보다는 고점에서 저는 박스 정도 맞는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구간에서는 낙폭주들 가운데서 아직 목표치가 남아있는 주식들이 좀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일진 머티리얼즈라는 기업도 제가 이제 방송에서 간간히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어떤 기업인지는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박업체잖아요. 그죠? 일진 머티리얼즈는 이제 동박인데 이 동박을 국내에서 사업했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사업했을 때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만 생산해서 매출을 발생을 시켰던 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 진출을 해서 거기서 이제 증설해가지고 캐파를 늘렸던 이런 시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말레이시아 쪽에서 증설했을 때 밸류 이하는 싸지 않냐. 그때 이제 그 자리로 여러분들한테 제시했던 가격이 한 5만 7천 원이었을 거고 아마 그 이하에서 공략하신 분들 아마 다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이제 관건은 얼마 정도 돼야 이제 적정하냐. 그러면 7만 2천 원부터는 적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7만 2천 원을 넘어가부터는 그때부터는 좀 싸지 않은 겁니다. 그때가 말레이시아 추가 생산을 완공했던 시점이거든요. 원래 2019년도에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했던 게 한 1만 톤 정도 됐는데 증설하면서 한 4만 톤 정도 됐으니까 그러면은 증설 전 정도까지 오면은 이거는 좀 제값을 받는 게 아니냐. 그래서 7만 2천 원 선 정도는 저는 꼴이라고 보거든요. 아래쪽에서의 등락을 어떻게 줄지 모르겠지만 이 가격 기준을 이렇게 좀 세우시면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주식이 됐든 아래에 있는 주식이 됐든 대응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되어서 호재가 나왔던 기업이 있습니다. 좀 가벼운 주식들 가운데서 동진 세미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관련된 장비 업체들하고 그다음 이제 소재 관련된 업체들 가운데서 이번에 2019년도 7월 달에 수출 규제 사건이 딱 터지고 나서부터 좀 챙겨주는 기업이 있어요. 챙겨준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마진 압박을 별로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가 갑이고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납품을 해서 매출 발생시키는 구조인데 그때 이 마진이 너무 높으면 삼성의 눈치가 좀 보이잖아요. 갑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그죠? 그래서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가 좀 소재 쪽 같이 한번 우리가 국산을 한번 노력해보자. 이런 업체들은 그 마진 압박이 덜하다 이거죠. 그래서 2018년도에 동진 세미캠이 삼성전자한테 사랑을 받기 전 받았던 이 OPM 치약 수치가 한 8.6%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2019년도 7월 달부터는 이제 8%대는 마진 우선이 돼버리죠. 이제 최소 못 벌어도 한 10%나 11% 정도는 OPM 나오거든요. 그건 삼성이 이제 챙겨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낸드 적중수를 좀 높여버리는 이 결정을 연말부터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EUV 감강액 요까지도 일단 라인 들어온 걸로 봤었을 때 동진 세미캠 같은 업체들도 이번에
좀 밸류를 오히려 좀 업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33,000원 방어가 나와서 38,000원을 뚫으러 갈 거냐, 아니면 아래쪽을 한 번 더 흔들어서 25,000원 직전 저점 수준까지 한번 위협하는 흐름이 나올 거냐, 이제 요 과정이 남아 있는데, 직전 저점에 만약에 다가오면 이거는 공략 우선순위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33,000원이 깨지게 되면 25,000원까지 열어놓으면 될 것 같고, 방어 나오면 한 38,000원까지의 이 반격은 시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대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반도체 소재에서 대표적인 기업이죠. 시가총액 적은 기업도 아닌데, 얘는 특히 이제 랜드 시각 소재 관련된 매출 비중이 한 60% 정도 됩니다. 디스플레이 소재가 한 25%가 되고, 2차 전지 쪽 관련된 부분은 이제 전해액 쪽인데, 지금은 이제 랜드 적중수가 얘한테는 제일 중요합니다. 연말에 고객사가 230단 이상 랜드 생산을 하게 되니까, 같은 반도체라고 한다면은, 랜드 쪽 소재 관련된 업체들이 매출 파이가 훨씬 더 회복 속도가 좀 빠를 거다. 전 이런 관점인 거고,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얼마 정도면 싸냐라고 보면 한 21만 원대에서 한 20만 원 정도가 싼 기준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위쪽에 대한 목표치도 잡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환산을 하게 되면. 그래서, 미국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가 감산을 하니까 그쪽에 대한 매출처가 있는 애들보다는 삼성전자가 감산하지 않으니까, 그죠? 삼성전자 쪽으로 붙은 업체들을 하는 게 여러분들 공략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각기 다른 투자 전략 이렇게 꼼꼼하게 종목까지 이야기를 해주면서 챙겨주셨네요.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정수 전문가와 함께하는 절대 전략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좀 시장에서 주도하는 섹터, 그리고 또 눈여겨봐야 될 만한 섹터로 이렇게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아직은 신호가 나오지는 않지만 이쪽은 힘을 모아는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시네요.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고요. 오늘 금요일이라서 미스터 진단 있습니다. 저녁 9시에 미스터 진단 시간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해드리는데요. 이종목 전문가가 해결사로 나섭니다. 지금 바로 접수 받고 있거든요. 02-2128-3388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이 시간 여러분들의 고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좀 신중하게 이번 주 주말 즐겁게 보내시려면은 이 하루를 잘 써보셔야 되겠습니다. 장 마칠 때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